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핀테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금융업계에서의 새로운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대한 트렌드와 기술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학습과 어떤 인사이트를 기르는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저 스스로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당부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좀 집중력 있는 그런 수업에 대한 이 영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강의는 전반부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분과 후반부의 핀테크의 미래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강의를 할 거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동소이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그 반복되는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리마인드를 통한 정확한 학습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반부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챕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가 은행이라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겠다, 밤에 잠도 못 자겠다 라고 하는 제목에 이런 변화의 어떤 위기감, 또 변화의 방향이 가져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큰 변동에서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들. 두 번째, 핀테크라는 말과 테크피라는 말에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어떤 측면의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심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이 금융에는 금융이 새롭게 되거나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지만 기술의 발전 없이는 사실은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기 쉽지 않죠. 거기에 기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들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내가 은행이란 밤에 잠도 못 자겠다의 마지막 챕터를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들은 변화의 시대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우버 모멘트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 이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저희가 잠시 한번 짚어봤었어요. 자, 이 시간에는 뱅크라는 단어와 뱅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뭔가 시대의 변화와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플레이어들의 지향하는 바를 제가 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자, 그러면 이제 뱅크와 뱅킹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은행이 아닌데 은행업을 하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하는 요 간단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은행이 아닌데 은행업을 하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뱅크와 뱅킹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서 단어에 대한 뜻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앞에 수업을 가능하면 듣고 오기를 바라는데, 혹시나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을 좀 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사람들이 일을 좀 어렵게 하는 분들은 어렵게 하는 걸 되게 있어 보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는데, 저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꽤나 많이 겪어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일을 쉽게 하거나 말도 쉽게 하십니다. 어려운 용어 미사여구 쓰는 게 결코 유식하거나 어렵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뱅크와 뱅킹을 설명할 때, 제가 금융연수원 같은 데서 설명할 때 뱅크가 뭐냐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100% 다 알고 있습니다. 뱅크는 은행이죠.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만 해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은행이라고 하는데, 뱅킹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냐고 물어보면 이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뱅킹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뱅크는 은행, 뱅킹은 은행이 하는 일. 이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뱅크는 은행, 뱅킹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아마도 공감이 되실 만한 얘기를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뱅크, 위에 있는 뱅크와 뱅킹이 있죠. 은행과 은행이 하는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 뱅킹은
뱅크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뱅킹은 뱅크만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흔히 그 헐리우드 영화에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주제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마치 진짜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뱅킹은 뱅크만이 할 수 있던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뱅크가 아닌데 자기들이 뱅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뱅킹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는 그런 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알고 따라오실 겁니다. 뱅크가 아닌데 뱅킹을 하는 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뱅크들은, 기존의 뱅크들은 뭐 그런갑다까지는 몰라도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좀 신경 쓰이네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뱅크도 아니었던 그들이 뱅킹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뱅킹만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네들도 뱅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뱅크가 아니면서 뱅킹만 하는 것도 신경 쓰였었는데 스스로 뱅크까지 되어가는 뱅크 아니었던 애들. 이때 저처럼 이쪽 업계가 아니라 IT라고 하는 조금 제3의 조금 떨어져 한 동네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이 구경꾼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뱅크도 아니었다가 뱅킹을 하기 시작하다가 스스로 뱅크까지 되는 애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나 라고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그때 제 눈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였었냐면 쟤네들이 뱅크가 되고 싶어서 저랬었나 보다라고 처음엔 착각했습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고 말하냐면 진짜로 목표가 뱅크가 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뱅크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와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뱅크가 목적이 아니라 뱅크를 흔히 말하는 사뿐히 들여밟고 어딘가를 향해서 더 멀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올라가는 곳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뱅크만이 뱅킹을 하던 시절에서 뱅크가 아닌데 뱅킹을 하더니 스스로 뱅크도 되더니 그래서 뱅크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뱅크가 목적지가 아니고 더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저 물음표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저기에 뭘 담고 싶은지를 그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게 제가 봤던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제가 다른 업종이었지만 유사업종, 관련 업종, 그리고 한때는 잠시 또 제가 그 업종에 뛰어들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위한 공부를 하면서 겪은 얘기들입니다. 과연 저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이해를 하십니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위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그 제가 만들어낸 뱅크와 뱅킹이란 말을 통한 그 명제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 물음표, 그 위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종 목표가 어딘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광고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사실은 이 나레이션은 원빈이라는 배우예요.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목표로부터 자, 이 광고가 원빈 씨의 나레이션하고 함께 뭐 초정밀 망원경인지 그래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달을 쳐다보면서 카메라가 심하게 줌인이 막 들어가더니 결국엔 달 표면에 딱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우주인이라고 예상되는 발자국 하나, 닐 암스트롱 같은 거겠죠 옛날에.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 딱 찍히면서 끝이 탁 나는데 그때 토스의
카피라이트 탁 나오면서 광고가 마무리됩니다. 사실은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 여담입니다만 제 아내와 함께 이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 광고 뜻을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이래 싶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다 이 광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라 이해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 광고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이 광고가 무슨 의미냐? 이 광고를 제가 좀 전에 전체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리마인딩 시켜드리면 이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핵심 카피가 나옵니다. 무슨 카피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토스, 금융부터 바꾼다,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여기에 이 금융부터 바꾼다,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를 여기 광고니까 약간 이 도치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이랬는데 이걸 원래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토스는 원래 뭘 하고 싶었냐면 순서를 싹 바꿔서 토스는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지금 당장은 금융부터 바꿔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대담하게 집요하게 그리고 토스 하고 끝냅니다. 실제로 토스는 굉장히 대담하고 집요한 조직이 맞습니다.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광고에 아까 제 와이프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 광고는 한때 잠시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광고 자체의 어떤 효과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다소 실패한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서 토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토스의 사용자가 늘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광고가 언제 온에어가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광고의 온에어 시점은 언제였느냐? 바로 토스가 토스뱅크의 예비인가를 승인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걸 왜 알고 있냐면 그 당시에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토스하고 키움하고 두 군데가 하다가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가지. 그때 저는 과연 토스가, 키움은 뭐 잘 모르겠고 토스가 진짜 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 토스가 은행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금융업계에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큰 사건이거든요. 토스 자체만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토스라는 회사에 대한 호감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스가 예비인가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왜 또 신경 쓰였냐면 사실은 토스뱅크는 한방에 예비인가를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 현장에서도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키움하고 토스가 두 군데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2019년 5월쯤이네요. 보니까 2019년 봄에 이 두 회사가 둘 다 예비인가 신청을 했는데 예비인가라는 건 뭐냐면 예비인가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차려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받는 건데 두 조직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토스는 토스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 투자사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뭐 계약이 다 파기되고 이러면서 자본금이 모자라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19년도 봄에 그 이후에 19년 5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토스가 실패를 했다는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처음에 신한금융에서 이제 제기되면서 다 어그러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토스뱅크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토스의 이승건 대표라고 이분이 은행 치과의사 출신이시죠. 이분이 증권업의 진출을 중단하고 인터넷은행도 포기를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중간에 이 날짜를 보시면 5월에서 이제 9월 정도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재도전한다. 결과적으로 좀 여담이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키움은 포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토스는 제3의 은행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은행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그 승인을 받고 나왔던 바로 다음 날에 나왔던 광고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초반에 봤던 바로 그 광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그 토스의 광고, 그 광고에서 보였던 그 모습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모든 것을 바꿀 때까지 금융부터 바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앞 챕터에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었던 그 물음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물음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어떤 도전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비단 그 업계의 그 부분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 모든 산업 전체에 영향을 다 줘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 아이폰의 개발이 핸드폰 시장에 도전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근데 그게 그걸로 끝이 안 났죠.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토스가 은행을 만들고 그 은행을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취지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간단한 송금 시스템 하나를 만든 금융회사가 세상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취지로 은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은행도 만들었는데 그 다음 것도 만들 것이 타겟이 생기면 도전 안 하고 도전을 성공을 못 이룰까요? 결국엔 뭐냐면 이들이 가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금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금융이라는 탈을 쓴 핀테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금융 얘기나 핀테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소재를 필두로 해서 또 이 소재를 재료로 해서 이 소재를 촉매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분야도 이런 식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상이 많이 변할 거라는 거죠. 그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못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잡아내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꽤 오래됐는데 이제는 몇 년 전에, 한참 몇 년 전에 유튜브 보다가 그런 얘기 봤어요. 구글이 지구 정복을 할 거라고. 구글의 지구 정복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측면으로 AI가 또 가미가 되면서 구글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도 구글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만 그런가요? 또 다른 대기업들, 흔히 말하는 빅테크라고 말하는 애들, 한국에서 카카오나 네이버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금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떤 SF 영화에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배터리 같이 돼버린 하나의 작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그렇게 하기는 이 세상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새로운 도전자들의 최종 종착지, 금융업계의 도전자들의 최종 종착지가 금융만이 아닌 것처럼 수많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최종 종착지가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건드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는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또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학습을 하고 더 인식을 하고 더 연마를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본 수업의 최종적인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금융업계는 더 이상의 기존 금융업체들의 전유물로 머물 수가 없는 실정이 돼버린 거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금융업의 라이선스까지 다 확보하면서 결국에는 심지어는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흔히 말하는 지구 정복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거를 인식한 다음에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각자의 포지셔닝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실력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각인을 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